계속 써도 돈이 쌓임. 제15화. 그런 말이 있다. 국장은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국장을 할 게 아니라 미장을 해야 한다니까? 세금을 미국이랑 한국 더블로 내야 돼. 정부에서 세금 감면해줘. 거기다 어차피 법인세야. 감면해봤자 낼 건 또 다 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국장이 낫지. 그럼 넌 평생 국장만 하던가. 계속 2,000다리에 머물러 있는 병신인데. 국장의 성장이 멈춰있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전쟁 위협, 외국인의 매도 비율, 국민연금과 각종 기관의 단기성 이익 목표, 아주 빡빡한 금융 규제.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건 역시나 오너 리스크였다. 한국은 승계 작업을 통해 회사를 이어나간다. 이것이 확고한 문화처럼 자리 잡아 주주 친화적이 아닌 대기업 오너 중심의 운영이 되고 만다. 그에 반해 미국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며 자신이 세운 회사라도 자기 자식에게 계승을 한다는 문화 자체가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어떤 가문이나 특정 한 명이 지배를 한다기보다는 회사 자체가 주주의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거긴 심심하면 창업주도 잘라버리는 무시무시한 곳이지 않던가.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 환원, 미국 기관들 역시 장기 투자와 더불어 주가 상승 시 적극 매입을 실천한다. 이것이 미국 증시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거기다 미장은 올라가는 데에 제한이 없잖아. 내려가는 데에도 제한이 없긴 하지. 그럼 숏을 잡아서 하면 되잖아. 아, 그게 그렇게 쉬우면 떼돈 벌었겠네. 이번 달 너네 팀 수익률 얼마야? 그건... 회사가 크면 여러 부서가 생겨난다. 광운증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같은 증권사에 일을 해도 서로 노는 곳이 다르다. 누구는 국장에, 누구는 해외에, 누구는 또 채권만, 다른 누구는 옵션만. 매수는 참 잘했는데 하필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것만 잘 팔았으면 성과급 잔치 제대로 하는 거였는데.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했던가. 어디든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참 어려웠다. 미국장 좀 어떻게 해봐라. 큰형님이 출렁이니까 그 아래 것들도 다 같이 출렁거리잖아. 미장이 흔들리면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린다. 한국 증시가 타격을 입은 것도 결국 미장 때문이었다. 그놈들이 갑자기 제로금리 지겹다고 이제 올리겠다면서 지랄을 해대는데 어떡해. 그럼 넌 낙엽만 잘 주워서 돈 벌면 될걸. 왜 그거 하나 못해서 마이너스야? 야, 우리가 옵션 매도로 뿌린 게 다 너희 때문에 개판이 나서 그런 거잖아. 누가 보면 미장을 내가 떨어뜨린 줄 알겠네. 그동안 그래도 너흰 편하게 돈 벌지 않았냐? 진짜 나도 옵션이나 하러 갈걸. 증권사에서 가장 출근을 많이 안 하는 곳을 뽑으라면 옵션 부서가 제일 먼저 뽑힐 것이다. 옵션 매도를 뿌리는 부서는 딱히 할 일이 없다. 옵션 매도는 마치 로또 복권을 파는 것과 같아서 여기저기서 도박꾼들이 한 방을 노리며 사간다. 그리고 거의 99%는 증권사가 수익을 가져간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코만 파고 있다가 떨어지는 수익을 받아먹는 구조였다. 하지만 정말 가끔 그날이 온다. 극악의 확률을 뚫은 복권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퍼줘야 하는 날이 말이다. 이번에 뭐 돈다발 만진 팀이 있냐? 딱 한 곳 있지. 저기 프랍 트레이더 팀. 엥? 거기야말로 개박살 난 곳 아니었어? 아니야, 나도 전해 들었는데 이번에 역대급으로 수익을 낸 곳이 있다던데? 미장도 아니고 국장에서? 대체 얼마를 벌었기에? 그러자 한 팀장이 조용히 속삭였다. 들리는 소문에는 50%.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50%를 벌어? 미장도 그렇게는 못 번다. 50% 이상이란 말도 있어. 난 60%라고 들었는데? 개인 혼자서만? 또 헛소문 돌리고 자빠졌네.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런가? 이번에 프랍 트레이딩 부서에 팀이 하나 신설된다던데? 그건 더욱 이상한 일이었다. 하락장으로 인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간 트레이더들이 꽤 있었을 텐데 팀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린다고? 그래서 새로운 팀장이 누군데? 몇 년 동안 길드를 운영하면서 나와 형님은 단둘이 만날 때가 가끔 있었다. 그때마다 우리 두 사람이 가는 곳이 있다. 고급 한정식 같은 거라도 사주려고 했더니 에이, 제가 형님 입맛을 잘 아는데요. 삼겹살에 소주, 이거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자식 하여튼 예쁜 집만 골라서 한다니깐? 증권사 사장이니 매일 고급 한정식을 가거나 오마카세를 갈 것 같지만 의외로 형님은 입맛이 단순했다. 아휴, 나는 오마카세 못 가겠어. 해산물에 뭐 이상한 야채에 고기는 쥐꼬리만큼 주고 싫다 싫어. 너무 고기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우리 딸이 매번 그래. 아빠 입맛 초딩 같다고. 근데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도 있지. 그러다 풍화요 형님. 쓱 너까지 잔소리냐? 이 좋은 날에 말이야. 얼른 건배나 해. 옙. 지글지글 예쁘게 익은 삼겹살에 달콤새콤한 파채를 올린 뒤 구운 마늘도 투하. 그렇게 쌈을 싸서 한 입에 넣은 다음 소주로 마무리. 이것이 천국이었다. 그래서 영철이 그놈은 레이드 온대냐? 그놈 없으면 서폿이 없는 거잖아. 딜러는 없어도 되지만 서폿 없으면 타격이 크다. 그쵸.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출석할 수 있게 잡아오겠습니다. 근데 녀석도 이해는 돼. 게임 운영사 놈들이 서폿을 등한시하니까 그놈도 꼬접하려는 거잖아. 우리가 만나면 늘 이런 식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게임 얘기만 한다. 보통 어른을 만나면 앞으로의 꿈이 뭔지, 뭘 해먹고 살 건지, 인생의 교훈 및 경험담 등등 그런 것만 지겹게 들었다. 하지만 형님은 사적인 얘기는 하나 없이 오로지 게임 얘기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크흠, 이거 오늘 게임 얘기하러 온 거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만. 이러다 시간 다 가겠다. 하지만 오늘 나를 만나러 오신 분은 길드장님이 아니었다. 광운증권의 사장님이었다. 진호야. 사장님은 잠시 침묵하며 소주 한 잔을 쭉 마시더니 무겁게 말문을 여셨다. 넌 너 나름대로의 투자 방식이 있는 거지? 나의 투자 방식이라 당연히 있다. 예, 오직 느낌으로만 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역시 그랬구나. 그럴 줄 알았다며 형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얻었는지 또 네 투자 방식이 뭔지는 묻지 않으마. 왜냐하면 네가 말해봤자 난 이해를 못할 거야. 아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 어쩌면 세상에서 너만 이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일 수도. 네 단타 매매 수익률은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 단순히 운이 좋아서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나밖에 이해할 수 없는 알고리즘, 느낌이라는 그 직감 하나만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해줄 수 있을까? 원래 난 능력을 중시하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학연, 지연, 심지어 혈연도 적합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회사에 받아준 적이 없어. 유일하게 원칙을 깬 게 너였다. 정말요? 그래, 물론 네가 우리 길드 관리도 잘해주고 특히 윗사람들이 짜증나게 하는 것도 많았을 텐데 불만 없이 조율을 잘하는 걸 보고 좋게 봤던 것이 컸지. 형님이 아니었더라면 난 아직도 골방에 틀어박혀 우울하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게 이런 재능이 있다는 건 꿈도 못 꾼 채. 이렇게 형님이랑 삼겹살에 소주도 먹고요. 게임 얘기도 하면서 흐흐, 이게 제일 좋긴 해. 나도 형님이랑 같이 이렇게 잔을 기울이며 떠드는 게 좋았다. 어쩌면 이런 편안한 분위기 때문에 이 형님이 그 큰 증권사의 사장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만나면 사적인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던 까닭이다. 우리 회사가 큰 것도 다 그 덕분이라고 생각해. 능력이 있으면 내가 정말 팍팍 밀어줬거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생각이 든다. 사장님은 잔에 술을 채워주면서 기습적으로 물었다. 너 팀장 한번 해볼래? 나는 하마터면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예?
내가 말했잖아. 능력 있는 사람은 팍팍 밀어줘야 한다고. 솔직히 이 정도로 밀어주는 건 처음이긴 하다만 고작 5일 만에 단타로 그 정도 수익을 낸 것도 네가 처음이잖냐. 난 떨떠름하게 잔을 비웠다. 내가 회사를 많이 다녀보지도 오래 다니지도 않았지만 신입사원이 팀장까지 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즉, 이건 매우 파격적인 초고속 승진인 셈이다. 팀장이면 제가 팀을 하나 이끄는 건가요? 그렇지. 길드에서도 네가 늘 공대장 잡고 하잖아. 그거랑 똑같다고 봐야지. 그거랑 비교하시는 건 좀... 야, 공대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내가 볼 땐 팀장보다 그게 더 어려워. 팀장? 내가? 나는 자연스레 박홍서 팀장님을 떠올렸다. 그 우락부락하고 포스 있는 상사와 비교하자니 괜히 내가 더 왜소해 보였다. 보통 팀장급은 엘리트 등급으로 분류가 돼. 그리고 너희 시니어는 20% 정도 수익률을 가져가잖아. 근데 팀장부터는 30%로 올라. 그뿐이냐? 활용하는 자본금도 오르지. 얼마나 오르는데요? 500억. 내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금액의 10배가 늘어나는 것이다. 물론 그 500억을 전부 다 너 혼자 굴리라는 건 아니야. 팀장이면 팀원들이 있잖아? 그 팀원들은 시니어 트레이더일 테고 너희 팀장이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도 돈을 적당히 나눠줘야 돼. 그렇게 해도 결국 최소 300억 정도는 네가 다뤄야 될걸? 300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거기서 10%만 벌어도 30억. 그걸 월급으로 가져가면 9억. 거기다 팀장급은 보너스도 높아. 만약 팀 전체 성과가 좋으면 10%를 더 받아. 보통 프랍 트레이딩 팀은 하루 수익을 0.1%에서 1%로 잡는다. 그렇게 한 달을 돌리면 10%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내 월급이 무려 12억이었다. 우리 팀장님도 엄청 보시는 거였구나. 역시 이 금융 세상은 일반인들에겐 엄청난 곳이었다. 근데 제가 팀장을 해도 될까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기본적인 자격증도 하나 없는데. 다른 팀장들부터, 아니 당장 이혜린 대리님만 봐도 스펙이 엄청나지 않던가. 자격증이 뭔 상관이냐. 법적으로 문제도 없어. 자격증 100개를 따봤자 결국 여긴 수익률로 평가를 하거든. 그리고 넌 스스로를 입증했어. 뭐 직원들끼리 말이 좀 나올 순 있겠지만 꼬우면 자기들도 너처럼 수익률을 내야겠지. 결국 이 바닥은 수익률이 곧 스펙이란 뜻이었다. 어때? 해볼래? 안 하면 바보겠죠? 부담이 되는 자리인 건 맞아. 직급이 올라간다는 건 책임질 게 많다는 거니까. 하지만 전례 없는 초고속 승진인 것도 맞아. 솔직히 난 박홍서 팀장님처럼 아침부터 회의를 열어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내릴 자신은 없었다. 그러나 내가 언제 증권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이 회사를 들어왔던가. 제가 잘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으하하,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럼 승진 기념 건배나 할까? 정 팀장. 첫날에는 사원, 며칠 있다가는 주임, 그리고 팀장. 그 호칭이 묘하게 짜릿했다. 넵, 사장님. 사장님은 기념 건배를 한 뒤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손을 흔들어댔다. 야, 이제 일 얘기는 그만. 아침부터 지금 기분 좋은 삼겹살 앞에서도 일 얘기하려니 지겹다 지겨워. 사장님에서 다시 길드장님으로 돌아왔다. 맞아요. 저희는 역시 게임으로 노가리 까는 게 최고예요. 크크. 그래서 너 어제 레이드에서 누클 했다며? 길드원들한테 다 들었어. 아니 그건요 형님. 진짜 억까 오브 억까를 당해서 그런 겁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진짜라니깐요. 아, 영상을 녹화했어야 하는 건데. 역시 나도 형님이랑 게임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았다. 나 왔어. 어제 형님이랑 오랫동안 술을 마시고 밤새 게임 얘기만 하다 뒤늦게 집에 들어와 잠들어서 점심이 넘어가서였겠다. 뭐야, 오늘도 왔네? 당연하지, 우리 집인데. 저번에는 한 달 내내 안 오더니 남친이랑 헤어졌구나?
진짜 눈치는 더럽게 빨라요. 오빤 꼴을 보아하니 어제 술 마셨구나? 회식이라도 했어? 티나냐? 뭔 회사가 주말에 회식을 해. 진짜 이상한 회사야. 동생은 대기업이 주말에도 사람을 괴롭힌다며 비난했다. 근데 회사 회식이 아니고 길드 임원 회식이라고 했어야 하나? 그리고 오늘 내가 온 이유가 또 하나 있지. 응? 오빠한테 저번 주에 얻어먹었잖아? 월급도 못 받은 사람한테 얻어먹은 게 미안해서 오늘은 내가 쏘려고. 아참, 취업 선물로 양복도 하나 사줄까 하는데 오늘 엄마 아빠 오면 같이 외식하고 백화점도 가자.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됐어. 기억나? 예전에 나 처음 취업했을 때 오빠가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구두 사줬었잖아. 그거 아직도 신고 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동생은 그 구두를 아직도 신고 있었다. 갑자기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오빤 괜찮은데 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자취도 하면서. 금요일날 월급 플러스 성과급까지 받았지롱. 나 그래도 이제 꽤 벌어. 무시하지 마라. 동생은 우쭐거리며 늠름하게 서 있었다. 괜히 기특한 마음이 들었다. 어렸을 땐 매일 쉬지 않고 울면서 나만 따라왔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오빠, 광운증권이 큰 곳이긴 해도 신입사원이라 아직 월급도 짤 거 아니야. 그럴수록 노후를 대비해서 적금도 잘 해야 하고 은행 연금도 잘 알아봐야 돼. 아, 증권사에 일을 해서 ETF 같은 투자는 못하려나? 그래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텐데 내가 괜찮은 상품 같은 거 알아봐 줄까? 그래야 되나? 당연하지. 우린 나중에 연금 못 받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젊었을 때 준비해야 돼. 그리고 오빠 이제 번듯한 직장도 생겨서 결혼 생각도 날 텐데 돈 모아야 하지 않겠어? 우리 같은 직장인 월급으로는 1억 모으는 것도 한평생이라고. 동생은 옆에서 1억 모으기 프로젝트를 얘기하며 여러 적금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난 그걸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직장인들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말 온몸 비틀기를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오빠 월급이 얼마 정도인데? 내가 그 금액에 맞춰서 계획도 짜줄게. 그게 난감하네. 어제 내가 받은 월급만 7억이 넘는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